네, 평가사님. 그러면은 1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학원 다니기 전부터 혹시 2차를 조금 공부하셨나요? 네. 2월 달에 실무 기본 강의 작년 거를 빠르게 들었습니다. 이론 법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서 퇴사하시고 나서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3월 뭐 공부하셨나요? 시리법 기본 강의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무를 초반에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론이랑 법규는 딱 강의 듣는 정도로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수험계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이제 본인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동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 법규는 암기 과목인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만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따로 복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수학적인 감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는 가장 비중을 50% 넘게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죠. 음, 그러면은 시리법을 기본 강의를 쭉 듣고 실무는 그날 복습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미리 문제집 같은 거를 회독을 늘리셨었나요? 뭐 예습한 건 전혀 없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논점들을 그날 학습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강의가 2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거 그날 복습하고 나면은 네. 다음 날은 뭐예요? 다음 날은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죠. 아, 책에 있는 기본 강의라던가 수험가에 있는 천점 문제, 쉬운 것들 위주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도 문제집을 또 따로 푸신 건가요? 기본 강의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음, 네, 네, 기본 강의 커리큘럼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은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쭉 따라갔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3월, 4월, 5월 지나가고 네. 6월부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6월부터는 학원의 유형 목적 보상 이런 개별적인 논점들을 가르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종합문제라는 두꺼운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풀었습니다. 음, 푸는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푸셨나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요번에 수석한 유홍재 군과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하루에 한 200점 정도 푸는 것을 습관화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6월 달부터 실무를 200점씩 푸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근데 6월 달부터 200점 정도씩 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종합 문제를 좀 반복해서 푸셨나요? 네, 종합 문제랑 뭐 수업 시간 앞에 내주는 퀴즈 그리고 따로 단과라는 수업으로 수업당 70점에서 100점 정도의 문제를 내주시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음, 보통 몇 회독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3회독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기엔 스터디 원들 다 일단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었나 봐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어요.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제가 뒤에 따로 얘기를 할 거고 이번에 공부 방법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내 실무를 좀 잘하는데?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수업을 실강을 듣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다 이해가 되면 난 좀 실무감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계산기도 제가 손이 빠른 편이라서 좀 빨리 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실무는 나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점수도 실제 점수도 가장 높게 나왔죠. 음, 56점. 오 네. 좋습니다. 아참 이거 여쭤봐야겠다. 6개월 지나고 나서
연기 스터디 하셨나요? 네, 연기 스터디 당연히 동차들은 들어가죠. 아, 네, 연기 스터디 얘기는 조금 떼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통 연기 스터디를 들어가시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근데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만 들어서는 좀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연기 스터디 들어가자마자 막 풀어 제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기 스터디 이론 법규는 문제를 그 전주에 미리 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제가 모범 답안을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가서 그거를 외워서 스터디에서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저처럼 하는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부터 안 보고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암기라는 실력이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암기 능력을 올리려면 연기부터 암기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합격수기들 많이 보면 막 원론적인 글쓰기, 원론적인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거 이전에 실력을 단기에 빨리 올리시는 분들이 그냥 모범 답안 외웠어요라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평가사님은 연기부터 하셨다는 걸 보면은 네. 뭔가 본질을 깨뚫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현명했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스터디 등수는 미리 준비해 간 걸 써봤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등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셨어요? 실제 연기에서 등수는? 연기 보면은 동차 애들은 거의 책 보고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쨌든지 50점에서 70점은 그 점수 만점인 50점에서 70점을 다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었죠. 외워서 썼지만. 저도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보고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책 보고라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글짓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짓기 하는 연습이라도 해야 실제 이론이나 뭐 거의 이론이죠. 뭐 법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론 같은 데서 굉장히 탄력을 나중에 빠르게 받더라고요. 그런 글짓는 맞는 것 능력, 같아요. 네, 네. 능력이 미리 갖춰지면. 근데 뭐 논술 같은 걸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글 쓰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면은 안 해왔으니까 안 쓸래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수험 기간을 늘리는 굉장히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1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연기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제 단연차도 조금씩 다시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네, 그때 갔을 때 어떤 온도차 같은 거를 혹시 느끼셨었나요? 1기에는 문제를 다 내주시진 않고 논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사업 인정에 대해 준비를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는데, 그러면 책에서 그 부분만 공부를 따로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론 뭐 한 5개 정도, 법규 한 3개 정도 논점을 그 부분만 공부를 해서 시험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기 하시면서도 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과 들으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1기 스터디도 대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1기 스터디가 끝나고 그러면은 12월쯤 됐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1차 준비를 시작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1차 동안 2기를 못 들어주셨을 거고, 네. 네, 그럼 1차가 딱 끝났어요. 딱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차 합격하고요. 실무, 이론, 법규로 나눠서. 네. 1차를 합격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무를 다시 풀려고 보니까 생각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잘 했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동차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문제집에 있는 쉬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을 했고요. 잠깐만요. 기본 문제집에 쉬운 문제집이라고 하면은 천점인가요? 종합인가요? 아예 기본서인가요? 기본서랑 천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기본서와 천점에 있는 문제들을 2주 동안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방식이나 좀 어려운 문제들은 풀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 제가 공부했을 때도 실무를 어느 정도 예전에 올려놨다가 사실 저는 이론 법규 때문에 실무를 한 2달 정도를 안 했었거든요. 네. 공부를 그때 조금 실무에 굉장히 치우치게 공부했었는데 네. 이제 실무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 하루에 막 한 4,500점씩 한 일주일 푸니까 금방 또 예전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네. 빨리 암기 과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실무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감을 살리신 다음에는 하루에 뭐 200점씩 푸는 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200점은 못 풀었고 한 120점 정도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론 법규를 이제 암기를 슬슬 시작할 때라서 실무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푸셨나요? 실무요? 실무는 1000점 다 풀고 종합 문제 플러스 스터디 플러스 단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거 궁금해요. 1000점도 3회독을 1000점이 보통 좀 쉽고 3방식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1000점을 빠르게 보고 종합을 여러 번 풀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1000점도 굉장히 많이 반복하신 것 같아요. 1000점은 1차 보기 전에는 한 5번 정도 풀었던 것 같고 1차 본 후에는 딱 한 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보고 나서는 이제 종합 위주로 네. 종합과 스터디 문제들 네. 위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 문제와 스터디 문제와 어떤 단과 문제들의 비중은 크게 상관없이 똑같이 두고 반복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는 언제 푸셨어요? 기출 문제는 한 11월 정도 1차 보기 전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회독을 늘리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기출은 한 2번 정도밖에 안 푼 것 같고 그 대신에 기출을 처음 풀 때는 실제 기출처럼 11월 달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몇 점 정도 맞을까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기출 분석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평가사님은 어쨌든 2번밖에 안 봤어요. 네네네. 그거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보통 기출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쨌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음. 저는 실무는 논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푼 게 답안지와 맞지 않더라도 제 논리대로 풀기만 하면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기출을 접근을 했고 또 실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서 비중을 작게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론은 그러면은 3기 시작할 때는 1기에 암기해서 써본 훈련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3기 때부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3기 1주 차에는 보고 썼어요. 책을 보고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보고 쓰면서 1기 때 외웠던 것들 중요한 논점들 체크를 하고 따로 서브는 안 만들었고요. 이론 기본서를 위주로 중요한 의의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본서 회독을 늘리셨나요? 혹시 다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의의 위주로 암기만 하셨나요? 의의 위주로 암기부터 했습니다. 다독을 한 거는 한 5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암기. 그러면은 그때 스터디 진도에 맞춰서 의의 암기 하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 이 의의 암기가 끝났어요. 네. 끝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로 대체로 외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논점들 위주로 정리를 했죠. 정리라고 하면은 서브는 안 만드셨으니까 네. 어떻게
한 게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를 들어 도시정비라고 하면은 도시정비라는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제가 목차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목차를 정리한 것 같아요. 기본서에다가? 네, 형광펜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거는 5월 달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목차 정리하고 암기하면서.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셨지만 암기량이 사실은 가장 적은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기 실 이 법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론은 암기도 있지만 글쓰기 능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개인적이 아니라 통설입니다. 통설. 그런가요? 네, 통설 판례가 네.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은 글쓰기 능력에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이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뭐 살아오면서 글 쓸 일이 많았었다, 난 조금 익숙했다 하는 경험, 그런 이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면 논술 쓰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도 논술로 들어갔고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펜을 한번 잡으면 그냥 써내려가는 스타일이라서 오. 네, 거기에 대해 조금 강점이 있지 않았을까 원래 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조금 강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한 강점이고,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주변에 같이 스터디 하신 분이나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글쓰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글을 써도 정말 다 열심히 썼는데 누구는 글이 앞뒤가 맞게 하다못해 주어 서술어 호응도 깐깐하게 잘 돼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거는 진짜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뭐 이거는 개인의 능력 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합격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는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이론 과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네. 저랑 같이 공부한 애들 중에 그렇게 글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애는 없었어요. 다들 잘 쓰고 뭐 이과라고 못 쓰고 공대라서 못 쓰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과가 조금 유리하긴 하겠지만 감정평가사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진입자들이 자기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온 진입자들이 많잖아요. 뛰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저는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글쓰기 능력만 받쳐주면 의 정도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논리적인 글쓰기만 하면 사실은 무난하게, 물론 고득점은 약간의 암기나 논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네. 글쓰기 능력만 탄탄하게 받쳐주면 기본기로 먹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연차들은 이론으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세 과목 중에 가장 타고난 자질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글쓰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 저도 사실 글쓰기 능력이 떨어졌어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글쓰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면, 저랑 같이 공부한 동생이랑 같은 논점에 같은 글을 썼는데 저는 잘 쓴 것 같거든요. 논리도 잘 썼다, 좀 탁월하게 썼다 이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동생 거를 더 잘 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죠. 네.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를 잘 썼다고 하는지도 못 잡아서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안 받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스터디 등수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스터디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 이론이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론은 쓰는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채점을 하는 사람은 그 다른 내용 속에서도 등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을 잘 쓰시는 분이나 채점하는 분들에게 가셔서 내가 왜 점수를 이렇게밖에 못 받았나, 내가 뭘 잘못 쓰고 있진 않은가, 분량은 어떤가 이런 점을 체크해 가면서 좀 발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저도 이론을 일단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강사님한테 상담받고 강사님이 뭐 이랬어요. 그러면은 끝나고 답안지가 다 걷어져 있는 거를 한번 싹 보고 가라. 네. 그래서 그 답안지를 진짜 제가 채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끝나고 남아서 뭐 한두 시간 해서 12시까지 막 읽고 갔는데 네. 그제서야 조금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잘 쓴다. 에이. 이거를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고 자, 법규 3기 스터디부터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3기 스터디를 동차들이 법규를 가장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렵고. 왜냐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1차 전에는 암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1차 후에는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1차 전에 법규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에 법규 과외를 받아서 정리된 자료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3기 스터디부터 그 정리된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법규 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공부 방법 위주로. 그러면은 그 정리된 어떻게 보면 서브죠. 네. 정리된 서브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3기 때부터는 달달달 외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3기 때부터는 실제 스터디에서 실무는 뭐 당연히 잘 하셨을 것 같고 이론도 의의를 진도에 맞춰서 외우고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양은 다 채우셨나요? 네, 제가 강점이 양을 많이 써요. 네. 항상 100점이면 16장 정도 되는데 17장에서 18장 정도 스터디에서도 쓰는 거를 습관화 했었어요. 네. 저도 속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도 그때 진도표에 따라서 논점 암기하시고 스터디 가서 써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3기 스터디 등수는 어느 정도? 3기 스터디 첫 번째 장 끝에 였던 것 같아요. 한 30, 40등? 30등? 제가 보기에는 스터디에서 가장 완벽한 등수는 30등대예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단연차 분들이나 그 학원 문제를 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 가서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른 스터디에서도 두루두루 잘 나오는 점수대는 한 30등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뭐 그런 제 경험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3기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조금 좌절할 뻔한 점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스터디를 1차 스터디 말고도 또 한 게 있는데요. 2차 스터디예요. 2차 스터디는 1기부터 시작을 하고 2기는 못하고 저만 빠지고, 왜냐면 저만 동차였고 나머지는 다 2년차였거든요. 그렇게 6명이서 공부를 했는데 3기 스터디에 가서도 스터디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스터디는 뭐냐면 토요일날 스터디를 하고 모여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스터디였어요. 거기서 수석이 나왔죠. 저도 동차로 합격을 했고 그 6명 중에 5명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3기 스터디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1차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너무 힘든 거를 네, 본인의 그렇죠. 감정을 북붙여서 그렇죠. 얘기하시지 네. 마시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네. 3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동차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미 2년차나 다년차들은 실의법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실무는 당연히 100점을 푸는 거고 시간 안에 2년차나 단연차들은 2기 중반부터 안 보고 쓰는데 저는 3기 초반까지 보고 썼기 때문에 이래서 동차가 힘든 거구나. 내용 암기할 건 너무 많은데 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했다 에피소드가 있나요? 집에 갈 때 울면서 갔어요. 왜 진짜. 울었어요? 막막해서 불안했죠. 동차가 불합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은 또 1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물론 단연차들이 들으면 안 될 말 같은데 그냥 힘들었어요. 뭐 단연차분들 뭐 연차가 적다 그래서 안 힘든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모두가 힘든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은 얘기 같아요. 그쵸.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합격 수기에도 썼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진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합격하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나를 몰아붙이고 극한의 상황에서 사실 공부를 하잖아요. 네. 되게 평소는 상상도 못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막 쥐어짜면 하루하루 쥐어짜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합격만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모든 건강과 모든 나의 맞아요. 머리털과 피부와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공부를 하는데 네. 그 목표가 갑자기 확 흔들려 버리는 순간 진짜 그때 오는 절망감 같은 게 되게 막 눈물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실감이 좋은 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되게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거의 1, 2등 하던 애가 같이 스터디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안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도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도 불안한데 내가 불안해하는 건 더 당연하구나 라는 게 좀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과외할 때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 때는 이제 동차는 사실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1차 끝나고 2차가 2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래 불가능했고 네. 그럼 2년차가 제일 단계에 붙는 사람들이었는데 2년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꼭 3기 시작할 때쯤에 전화가 와서 네. 막막하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화 오시는 분들이 꼭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가 분명히 이제 처음에 얘기해, 전화할 것이다. 그러면은 전화 오면은 합격 거기다 대고 합격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아주 자신감 넘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했죠. 야, 원래 저 때는 이제 2년 차예요. 저 때는 야, 2년 차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붙는 거야. 알고 붙을 수가 없어. 라고는 한마디가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원래 모르고 붙는구나. 근데 나는 모르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동차로 붙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붙고 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단기에 막판에 피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서 폭죽을 탁 터트린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 한 2, 3주 사이에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그때까지 완성돼 있던 단연차들이 요 정도 선에서 완성됐으면 2년차는 이렇게 있다가 2, 3주에 갑자기 이렇게 따라잡고 요때 잠깐 시험 보고 이게 처박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 같고, 그리고 제가 돌이켜봐도 저는 3년차 공부했잖아요. 2년차 때 공부했을 때 제가 사실은 0.5점 차이로 떨어지면서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많이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 강의를 다 다시 들었어요. 3년차 때. 왜냐? 내가 2년차 때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 다시 듣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조금 저도 완성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차분들 모르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절망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붙는 동차분들 을 보면은 막판에 그게 진짜 쌀벌하게 올라가요. 네. 저 같은 경우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저 웬만하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 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여자가 있는데 열심히 하지만 저보다는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마지막에 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래서 무섭다라는 생각했어요. 진짜 뭐지? 네. 뭐지? 이렇게 하는 애 아니었는데 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마지막에 2달 딱 하고서 합격하고 이제 기억에서 이제 수험의 모든 내용을 다 잊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비유 있잖아요. 그 양동이에 물 밑바닥이 뚫려 있는데 그냥 계속 물을 넣는 거라고. 넘칠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만약에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수험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도 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실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자극 삼아서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2년 차들이 이만큼 하면 조금만 더 많이.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것도 느꼈어요. 뭐냐면은 공부를 얼마 많이 했느냐는 첫 번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량만 채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좌우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높은 거는 그때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떨지 않는 거,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순발력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맞아요. 막판은 좀 차이가 나고, 근데 요게 가중치가 높고 내가 공부를 1년을 더 했다 하면 요만큼 유리해. 근데 마지막에 안 떨면 이만큼 유리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만 조금 갖춰지시면 저는 뭐 단연차한테 기죽을 필요 없고, 반대로 단연차 분들은 내가 공부를 오래 했다 그래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지금 3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비 눈물을 흘리면서 3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4기에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부 실력과 네. 그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 보고 쓴 거는 3기 중반부터, 한 3기 4주차부터 안 보고 쓰기 시작을 했고요. 4기 때는 전혀 안 보고 썼고, 성적은 3기의 첫 장 끝, 그리고 4기에는 첫째 장 중반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할만하겠다. 동차로서는 엄청 잘하는 실력이었거든요. 보통 4기 들어가면 점수 떨어지잖아요. 네. 단연차들 확 들어오니까. 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2년차나 단연차들 11시, 12시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스터디 카페 가서 새벽 5시까지 공부했어요. 네, 진짜로. 이거를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 2년차 여자가 있었는데요. 걔는 밤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밤 한 7시부터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11시까지 독서실에서 하면 끝나고 이제 걔를 만나러 스터디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아침까지 공부를 하고 저는 집에 와서 조금 자고 다시 7, 8시에 학원을 오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에 붙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공부량이 이미 한 2년차 정도 공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단기에 폭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도 공부량을 10년 하는 것보다는 요 짧은 기간에 뭉쳐 하는 게 훨씬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베이스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내가 글을 좀 썼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새벽 5시까지 공부하셨대요. 네. 네, 저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한 사람 처음 듣고.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네.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요일은 꼭 쉬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은 합격 수기에도 써 있어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2년차들이나 단연차들이 하는 말이고 동차는 쉬는 날이 없어야죠. 평가님, 그러면요 새벽 5시까지 하시면 원래 체력은 좋으신 편이었나요?
네, 제가 좀 여리여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해외에 3년 동안 근무할 때 헬스장을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기초 체력도 높은 편이고 좀 정신력이 좋은 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체력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저는 정신력과 어떤 그 육체적인 것과 정신이라는 거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일단 평가사님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네.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이 육체를 일단은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 5시까지 하건 뭐 어떻게 하던 정신이 더 앞서 나가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건 개인마다 체력 수준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일단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은 탈이 나요, 몸이. 그래서 딱 탈이 나는 포인트에서 나는 요 정도가 내 어떤 가진 피지컬의 한계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은 그 정도가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짜시는 게 저는 조금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금요일쯤 되면은 몸살이 확 올라오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고맙게도 아프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막 몰아붙여도 네. 어차피 집중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정신력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뭐 잠깐의 낮잠이나 음, 그런 휴식 기간 음. 노래방도 많이 갔고요. 갑자기 갑자기 노래방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노래방은 네, 우리 노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얼마나 일주일에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혼자 네, 혼자. 코노 네. 가서 1시간 아니요, 한 1,000원, 1,000원. 1,000원. 네. 저도 코노 많이 갔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암기하다가 머리가 막히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네. 그 노래는 주로 네. 그 의지와 결심을 다지는 그런 비장한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저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불렀어요. 저도요. 뭐 불렀어요? 혼자라고 생각 말기? 아, 같이 합격하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저는 주석의 정상을 향한 독주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오르막길 이런 거. 네, 정인의 오르막길. 네. 네. 본인의 어쨌든 스트레스 꾸준히 가셨나요? 그 시험 볼 꾸준히 때까지? 맞죠, 네. 점점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나름의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기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4기 때는 공부 비중은 실무 30, 이론 법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는 하루에 100점 정도 풀었는데 스터디 위주로, 그러니까 연기 1기, 2기, 3기, 4기 스터디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요. 종합문제집도 한 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제 기본서랑 실무기준 해설서를 완전히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같이 공부하는 그때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랑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공부를 해서 서로 10문제씩을 냈어요. 예를 들어 뭐 토지의 특성에 대해 써라. 그러면은 서로 문제를 교환을 해서 채점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는 계속 암기했죠. 기본 문제는 4기 스터디 위주로 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서브 반복 암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공부하실 때는 조금 불안하고 해서 범위를 조금 더 다른 강사님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론 같은 경우도 뭐 논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좀 주변에 이제 찌라시들 돌아다니는 그런 논점들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다른 뭐 논문을 볼 시간은 없었고 그 대신에 다른 학원의 4기 스터디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시리버. 그게 어느 정도냐면 실무는 다 풀었고요. 진짜 손으로 쓰면서. 그리고 이론 법규는 목차 정도 잡는 식으로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랐던 논점이 있으면 그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네, 정리는 따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고 머릿속에 넣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네. 마무리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실무는 따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실무 노트를 만들었어요. 되게 얇은 공책인데 제가 스터디 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한 2줄 정도씩 적어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빠르게 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거래 사례 배제 사유를 안 썼다고 하면은 노트에다가 거래 사례 배제 사유 꼭 쓸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한 1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 노트를 계속 봤고요. 이론은 따로 정리한 게 없었기 때문에 기본서랑 해설서 계속 읽고 법규는 서브 다시 보고 그거예요.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 되냐면 이제 댓글로 서브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뭐 공개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네, 뭐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아, 네. 한 장씩. 네, 그것도 좋을 거. 근데 사실은 의미는 없죠. 사실 저도 서브를 만들어 보고 했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만 보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사님이 그거를 좀 제공을 해주셔서 뭐 제가 댓글에 달거나 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하셨구나 정도까지만 보는 거지 네.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셨고